산케이 신문, 일본의 대표적 우익 언론입니다. 아베 정권의 기관지라는 조롱을 받기도 하는 신문이 바로 산케이 신문인데요. 오늘은 이곳에서 눈에 띄는 기사가 나와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은 한국, 싱가포르, 대만, 속도우선으로 감염병을 억제하다. 최근 일본 언론들에서는 그 성향과 관계없이 한국의 방역에 대해 긍정적 시각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우익 매체들을 관찰하면서 재밌는 점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내용의 대부분은 우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제목에는 다른 나라를 꼭 더한다는 겁니다. 물론 내용 중에도 타국에 대한 언급이 조금은 있지만 기사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한국을 조명하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기사 외에도 일본 매체들의 이런 경향성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 최대 후원단체이자 우익단체인 사사카와 재단, 이곳 소속의 연구원이 지지통신에 게재한 기고문도 그렇습니다. 사사카와 재단은 A급 전범이 설립했고 일본의 극우적 논리를 개발해 세계에 퍼뜨리는 단체입니다. 여기서도 모범 사례로 한국과 더불어 독일을 굳이 더해서 언급했습니다. 사실 독일은 저번에도 소개드렸다시피 한국을 모델링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기사의 내용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흥미롭게 다가오는 일본 언론들의 최근 행태들입니다. 감염병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대만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도시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감염수를 억제했기 때문이다. 속도 우선의 조치들, 여기에 그 비밀이 있는 것 같다. 한국의 대응 방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콜롬비아와 한국 정상 간 통화에서 나온 콜롬비아 대통령의 언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말부터 16개국 정상들과 전화회담을 하면서 많은 정상들에게서 한국이 방역 모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탈리아 과학자 150여 명이 지난 2일 이탈리아 신문에 낸 성명서, 한국처럼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검사를 통해 국가 시스템을 정지시키지 않고 바이러스를 극복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감염 확대를 막을 수 없었던 유럽과 미국에서는 특히 4시간에서 6시간 안에 감염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한국산 키트의 수출 또는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의 한 기업은 1월 초부터 진단키트 개발에 착수했다. 당시 한국은 감염자가 없던 시기. 그들이 개발한 진단키트를 한국 정부는 긴급사용 승인제를 통해 빠르게 승인 절차를 마무리해줬다. 이 제도는 메르스를 경험한 후 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7년에 도입됐다. 한국은 이 진단키트를 무기로 신속한 검사와 더불어 감염자에 대한 이동 경로를 철저하게 추적해 나갔다. 4일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이미 45만 명 이상의 검사를 마쳤다. 감염자는 10,000명 이상이지만 완치도 6,000명을 넘어섰고 감염자 증가는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격적 검진 방식도 한국만의 고유한 특징이다. 감염세가 급속히 확대됐던 대구에서는 검사를 담당하는 공중보건팀이 직접 감염 의심자의 집으로 방문하는 등 이동검진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차에 탄 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방식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어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한 발 더 나아가 걸어서 통과하는 방식으로 5분 정도면 검사를 끝마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또다시 고안해낸다. 서울에서는 지난 3일 스포츠 경기장 주차장에 천막과 컨테이너를 설치해 대규모로 검사할 수 있는 진료소를 추가로 개설했다. 이곳은 하루 1,000명 이상 검사가 가능한 곳으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에서는 신속한 검사로 인해 감염자가 속속 확인되면서 병상 부족이 문제가 됐었다. 대기 중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공공, 민간교육시설을 일부 개조해 만든 생활치료센터다. 이곳을 통해 경증자, 무증상 감염자를 관리하는 구조, 증상에 따라 환자를 선별함으로써 치료가 시급한 사람들의 병상을 확보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맹목적으로 검사량을 늘리면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의료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같은 심사의 과정이 점점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에게도 다가온다. 과거 산케이의 보도를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느낌과 더불어 분노감도 종종 느끼고는 했습니다. 저는 산케이가 팩트를 왜곡하는 보도들을 참 많이 하는 언론사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기사는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평가를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사견을 이야기하자면 어찌 보면 마지못해 인정했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굳이 다른 국가를 껴놓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일본 우익의 마지막 자존심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들의 행태와 무언가 오버랩되는 느낌, 그런 느낌도 받고 그렇습니다.